사라져가는 우리의 옛길. 삼남대로를 걸었던 5번째 여정. 삼남대로의 분기점으로 전국 각지의 사람들이 드나들었던 천안 삼거리를 지나 충청도와 경기도의 경계에 있던 옛 고을터 직산을 걷고 흔적처럼 남아있는 경기도의 옛길 따라 평택과 화성에 다다랐는데요. 복잡한 도심 속에 다시금 이어가는 과거로의 여행. 그 6번째 여정이 시작됩니다. 여기가 예전에 삼남대로가 지나던 길목인데 병점입니다. 삼남대로를 지나던 길손들이 떡을 삶고 가던 그런 한적한 곳이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화성 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아주 변화가 가지고 말았죠. 수원을 거쳐가지고 수원의 화성, 그 다음에 의왕, 과천, 남태령을 지나가지고 동대기나루를 지나서 남대문으로 가는 삼남대로의 마지막 여정입니다. 수원에서 서울 숭례문으로 향하는 삼남대로 옛길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신정일 문화사학자와 함께 시간이 흐르는 그 길을 걸어갑니다. 삼남대로의 천리길은 어느덧 수원에서 서울까지 마지막 여정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이곳에서 옛길의 흔적을 더듬는 여정은 정조의 계획도시 수원 화성을 관통합니다. 총 길이 5.7km, 동양 성곽의 백미로 손꼽히는 수원 화성. 화성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과학적이고 가장 건축학적으로 뛰어난 우리나라의 가장 모범적인 성이 바로 화성이죠. 그래서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되기도 했는데 당대 동서양의 과학과 기술의 성과가 총결집된 수원 화성은 당시 거중기를 고안했던 실학의 거두 정약용을 비롯해 조선 최고의 지식인들이 참여했는데요. 태평 성대를 꿈꿨던 정조가 자신의 가치를 집대성한 도시가 바로 수원 화성이었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수원 화성 옛길은 사통팔달의 뜻이 담긴 팔달문을 가장 먼저 지납니다. 고려 공민왕 때 한림학사를 지냈던 이고라는 사람이 고려가 망하니까 이 팔달산 밑에 숨어가지고 나오질 않고 있으니까 이성계가 나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서서 보면은 사방팔방이 안 보이는 곳이 없다. 그러니까 이성계가 그러면 그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라. 그래서 보더니 사통팔달의 고장이다 해가지고 이 산을 그때부터 팔달산이라고 부르게 했다. 그래서 사통팔달이라는 이름이 붙어가지고 여기를 팔달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길게 펼쳐진 수원 화성 성곽길은 우리 땅 걷기 일원인 임수리 씨가 동행했습니다. 다시 축조를 하면서도 고증을 잘했던 건지 하여튼 새로 이걸 축조한 거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아주 단단하게 이게 다행히 한 것 같아요. 고구려나 또는 고려 조선시대 초기의 성이 아니고 이게 이제 조선 중기 후기잖아. 1700년대 말에 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리고 화성 축조 현장을 기록했던 것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일제 강점기와 한국 전쟁을 거치며 수원 화성의 일부가 훼손됐고 성 안팎의 옛길도 절반 이상 사라졌는데요. 오늘날 화성의 복원이 가능했던 건 당시 보고서인 화성 성역 의궤 덕분이었습니다.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수원 화성이 삼남대로 옛길에서 더욱 특별한 의미를 지니는 이유는 또 있습니다.
부친에 대한 효심으로 한양과 수원을 오갔던 정조대왕의 능인길이 바로 삼남대로 옛길과 겹쳐지기 때문인데요. 정조가 사도세자의 묘를 참배할 때 머물던 임시 숙소 화성행궁. 일렬로 난 문 3개를 지나야 주 건물인 봉수당에 이르도록 설계됐는데 봉수당은 정조가 어머니인 해경궁 홍씨의 장수를 기원하며 붙인 이름입니다. 저희 보면 정조대왕. 정조는 이곳에서 어머니의 회가변도 성대하게 열었습니다. 지금 저쪽에 해경궁 홍씨 네. 진상한 거 보니까 귤도 있고 전국 팔도에서 정말 음식이 올라왔다고 하더니 그렇게 차려놓고 이렇게 대접을 하고 그랬었나 봐요, 임금님께. 예, 귤은 제주에서 올라왔었는데 귀했지요. 제주도에서 그리고 제주도 사람들은 완전히 그냥 귤 때문에 얼마나 모진 고문을 당하고 그랬는지 귤 갖다가 하나하나 세어가지고 그것이 떨어지면은 바람에 낙과되면은 그걸 너가 먹었다고 해가지고 완전히 귤이 그냥 걔 눈물의 귤이야, 제주도 사람들한테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니까 과거의 숱한 사연이 잠들어 있는 수원 화성. 사연 많은 옛 성곽길은 역사의 흔적 속에서도 수원의 달라진 풍경까지 묵묵히 품고 있습니다. 수원 화성 주변으로 밀집한 전통시장들은 사통팔달의 고장이자 상업 중심지로서 번성했던 수원의 과거를 들려줍니다. 초가지. 요거 대두숲까지 초가지. 옛날에 노점장사 딱 있었고 그때 좋았어요. 수원을 물류 경제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던 정조의 노력이 뿌리가 되어 지금까지 이어져 온 시장터들. 아유, 안녕하세요. 예. 그 길 위에 남아있는 아련한 옛 풍경들이 왠지 모를 아쉬움을 전합니다. 누가 와서 배우겠다고 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아이 그러니까 가르치고 싶어도 예. 못 가르치는 그 배울 사람이 없어. 배울 사람이 없어요. 가르쳐가지고 물려주려고 해도 이만한 데만 물려주려고 해도 멀지 않아 이 대장간도 곧 추억 속으로 사라지겠죠. 이미 흑백 사진 속에만 남아있는 수원 우시장은 수원의 또 다른 명물을 남겼습니다. 아이고, 수원에 왔으니까 수원에. 수원을 지나는 길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향토 음식. 정조가 농가에 소를 대주어 우시장이 커지면서 이후 발전하게 된 수원 갈비입니다. 갈비가 다른 집보다 굉장히 부드럽고 이렇게 커가지고 이거 들고 먹으려면 그냥 한참 먹어야 해요. 푸짐한 갈비 덕분에 길손의 발걸음이 든든해졌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옛길은 수원 화성의 북문이자 정문인 장안문을 빠져나와 그 길을 이어갑니다. 장안문 북쪽의 만석거는 1795년 정조가 축조한 농업용 저수지로 쌀을 만석이나 더 생산하게 되어 그 이름이 만석거가 됐는데요. 시민들을 위한 쉼터로 한결 아름답게 다듬어진 만석거. 조선의 옛 방죽이 이처럼 오랜 세월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건 지역민들의 각별한 애착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수원을 지난 삼남대로의 여정은 이제 의왕으로 향합니다. 의왕으로 넘어가는 옛 고갯길 지지대는 정조가 사도세자묘인 혈룡원을 참배하고 돌아갈 때 오래도록 머물렀던 곳입니다. 나무를 심는 식목관한테 천장을 줘가지고 소나무하고 버드나무를 심었어요. 그런데 소나무에 송충이들이 들끓어가지고 도저히 그 나무들이 막 말라 죽어가니까 송충이를 입에다가 씹으면서 너희들이 아무리 미물이라도 그 효성으로 가꾸는 나무를 그렇게 죽이면 쓰겠느냐. 그러고 나니까 그 뒤부터 송충이가 다 사라져버렸다 하는 일화가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이곳 지지대 꼭의 소나무입니다. 고개를 지나는 걸음걸음에 정조의 지극한 효심이 새겨집니다. 수원과 의왕을 지난 삼남대로 옛길은 신도시들을 지나 안양에 접어듭니다. 현재 이름만 남은 인덕원은 당시 내시들이 여행객 숙소인 원을 운영했던 곳입니다. 그 당시에 내시들은 그 돈이 많았거나 또는 뭐 벼슬을 했던 사람도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돈이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돈을 사람들을 위해서 덕을 베풀어서 그 이름이 인덕원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빨라진 길들. 그 길 속에서 옛길의 흔적을 찾는 여정은 이제 과천으로 이어집니다. 과천초등학교 일원에는 지금도 과천의 역사를 간직한 유적들이 남아있어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고 있는데요. 학교 운동장에는 과천현 관아 건물에 사용되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석조물들이 모아져 있습니다. 그나마 모아놓은 것이 다행이지. 그렇지 않았으면은 지금 뭐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 역사라는 것이 세월 속에 이렇게 변화한다는 것, 이렇게 돌들이 말해주고 있죠. 서울과 지방을 연결하는 관문으로 관아의 규모가 제법 컸던 과천현. 당시 현감들의 선정비는 그 시절의 세태를 말해주는 증표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비석들이 지금 현감 이후 현도 선정비인데, 이곳에 와가지고 선정을 베풀었다 해가지고 백성들이 세운 비가 이렇습니다. 과연 이 사람들이 내려와가지고 좋은 선정을 베풀었을 것인가? 그것은 의문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하도 악독한 현감이나 군수가 내려온다고 하면은 백성들이 미리부터 기어가지고 내려오기도 전에부터 세웠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피폐했었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들이 바로 이런 비석입니다. 온온사. 과천을 지나는 길에 머물던 온온사는 왕이 쉬어가던 객사로 특히 정조가 혈룡원을 오고 갈 때 쉬었던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온온사란 이름 또한 정조가 직접 지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주위의 경관이 아주 빼어나고 마음이 편안하다 해가지고 온온이라는 편액을 내렸어요. 그래서 온온사라는 이름이 지어졌습니다. 고즈넉한 풍경 속에 누구나 잠시 마음을 내려놓는 곳, 그곳이 온온사입니다. 과천에서 서울로 넘어가는 옛길은 관악산의 북동쪽 능선을 따라갑니다. 숲이 우거진 한적한 흙길. 바로 서울에 도달하는 마지막 관문, 남태령입니다. 여우가 많아 여우고개라 불리었던 남태령 옛길은
오랜 세월 동안 서울과 삼남을 잇는 중요한 고갯길이었습니다. 고려 때의 장군 강감찬의 아버지가 이곳에서 백여우를 만나가지고 여우하고 관계를 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강감찬이다. 그래서 여우고개로 불렸는데 조선 정조 때 정조 임금이 이곳을 지나다가 고개가 높고 험하니까 이 고개가 무슨 고개가 하고 부르니까 과천현의 이방이 여식고개라고는 못하고 남태령입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남태령이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후 서울 쪽 옛길은 사라졌지만 과천 쪽 남태령 길은 아직 옛 흔적이 남아있는데요. 천리길을 이어온 긴 노정은 남태령을 지나며 이제 마지막 하루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드디어 천리길의 종착지 서울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길의 중심인 서울. 하지만 과거 서울의 옛길은 중앙관청길을 제외하곤 매우 비좁은 길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내 가슴에 아름다운 내 눈물이 흐르네. 이별이란 헤어짐이 아니었구나. 추억 속에서 다시 만나는 그대. 남태령을 넘어 지나던 동작 역시 과거에는 비좁은 옛길이었지만 지금은 그 흔적을 찾을 수 없는데요. 빠르게 달리는 차량들과 지하철만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 언제쯤 나를 볼까 마음이 서두네. 동재기 나루라 불리던 동작진에도 지금은 쭉 뻗은 대교가 놓였습니다. 도성으로 왕래하던 이들이 한강을 건너다녔던 나루는 육로만큼이나 무척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나루터 대신 대교를 건너 용산으로 향하는 길. 다 동작진이로구나. 과거 이곳에 있던 동작진은 조선시대까지 서울과 수원 이남 지방을 연결하던 3대 나루터 중 하나였습니다. 나루가 그 송파나루도 있었고 노들나루도 있었고 서울에 참 나루가 많았는데 이 송파나루는 예전에 장사꾼들이 많이 운집했던 곳이고 마포나루도 역시 마찬가지로 삼남 일대에서 받은 모든 세곡들을 모아두던 광흥창이 있었기 때문에 큰 본성했었던 나루였는데 여기는 삼남 일대를 지나가기 위해서 길손들이 머물러 가던 나루가 바로 동작나루였었죠. 한편 한강 최초의 다리는 왕의 행차를 위해 나룻배들을 나란히 붙여 연결한 배다리였는데요. 배 징발과 부역의 이중고로 백성들의 원성을 샀던 길이기도 합니다. 동작진의 옛 이야기를 간직한 한강 다리를 건너면 숭례문을 가기 전 길손들이 마지막으로 쉬어갔던 이태원에 다다릅니다. 과거 이태원은 서울의 대표적인 원으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동대기나루를 건너온 사람들이 날이 저문지 않습니까? 사대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태원이나 청파역 그리고 그 살포지원에서 하루 저녁 머물고 그리고 이제 도성으로 들어갔었지요. 용산을 지나 어느덧 서울역 앞인데요. 삼남대로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곳만 지나면 바로 그 숭례문이니까. 삼남대로 천리길도 그 끝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신정일 문화사학자의 발걸음도 한층 가벼워지는데요. 야, 숭례문이 보이네. 삼남대로의 종점이 다 왔네.
목표가 코앞입니다. 글씨가 아주 선명합니다. 한양 도성의 남쪽 문으로 삼남대로의 도착점이자 또 출발점이었던 국보 제1호 숭례문. 조선의 가장 큰 문으로 옛길의 상징적인 관문이었던 숭례문은 순환의 역사를 견뎌 오늘에 이르렀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드디어 그 역사의 현장 앞에 다다른 신정일 문화사학자. 지인을 만나 천리길을 달성한 기쁨을 함께 나눕니다. 화마의 아픔을 겪고 옛 모습으로 거듭난 숭례문. 특히 세로로 쓰인 현판은 역경에도 굴하지 않는 우리 민족의 정신이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이수광이 지은 그 지봉유세를 보면은 이 글씨를 세종의 큰 형님인 양녕대군이 썼다잖아요. 그래서 추사 선생이 나중에 말년에 과천에 살 적에 이 도성에 들어와가지고 이 숭례문 글씨를 바라보면서 너무 황홀해가지고 집에 돌아갈 것을 잊어버리고 해가 저문지를 몰랐다. 저 크기가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한 획에 실제 실측하면은 한 1m가 넘다고 그런데요. 획도 곧게 쭉 펴지고 그 당시에 양녕대군이 충녕대군한테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미루지 않습니까? 그때 마음이 바로 또 글씨에 이렇게 묻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또 그런 생각까지 해봤어요. 미처 다 밝히지 못한 옛 이야기를 간직한 채 화려하게 도심을 밝히는 숭례문. 밤이 되면 통행이 금지돼 누구라도 발길을 돌려야 했던 옛 시절과는 사뭇 달라진 지금의 모습인데요. 수백 년 수많은 길손들이 스쳐간 숭례문에서 이제 삼남대로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너무 많이 변해가지고 격세지감을 느낀다 하면서 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은 약간의 변형이 있었지만 그대로 남아가지고 나의 발길을 인도해주는 것. 그래서 옛길은 그러한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땅끝에서 출발해 서울 숭례문까지 천리길을 이어온 삼남대로의 여정. 해남 이진항에서 강진과 영암을 지나고 영산강 물줄기 따라 나주와 장성을 걸어 동학의 고장 정읍과 호남 평야 옛길을 걷고 논산에서 천안으로 이어지는 충청도의 삼남대로를 지나 평택에서 과천까지 이어지는 경기도의 옛길을 걸어 삼남대로의 시작과 끝인 서울 숭례문에 다다랐는데요. 옛길의 다음 여정은 흥인지문에서 울진 평해를 잇는 관동대로입니다. 다음에는 흥인지문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관령을 넘어가지고 칠목제를 지나가지고 경상북도 울진군 평해읍까지 이어지는 관동대로. 전제, 문제, 대관령 수많은 여우고개도 있고 조선시대 사대부들의 가장 큰 좋아했던 탑사처가 바로 관동대로입니다. 그 길을 걸으면서 그 길을 걸어간 옛사람들의 흔적, 허균이나 이율곡이나 또는 송강정철의 흔적을 더듬으면서 걸어갈 예정입니다. 이 땅을 살다 간 사람들의 애환이 얽힌 삼남대로를 걸으며 과거를 돌아보고 오늘의 길을 다시 생각했습니다. 삼남대로의 여정을 뒤로 이제 관동대로로 이어갈 옛길 여행. 우리 땅을 걷는 그 발걸음은 앞으로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